당신이 지금 이 순간 멀쩡하다고 느끼는 그 몸속에서 췌장 세포들은 벌써 5년째 과부하 상태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인슐린을 쏟아내면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죠. 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80%가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요? 그건 혈당이 겨우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요.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어떻게 10년에 걸쳐 조용히 당신을 잠식하는지 그 시간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아마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의 38%가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숫자로 환산하면 약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모두 5년에서 10년 후 당뇨병 환자가 될 고위험군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복 혈당 98mg/dL, 정상 범위인 100mg/dL 이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췌장 베타 세포는 벌써 정상인보다 2배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근육과 간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막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세포들이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췌장은 이를 감지해서 더 많은 인슐린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인슐린 수치는 정상의 2배에서 3배입니다. 이게 바로 0년 차입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을 시작한 시점이죠.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피곤한가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배가 자주 고픈가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거겠죠. 소변이 자주 마렵나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죠. 모든 증상이 일상적인 것들로 위장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인데 이를 당뇨병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95%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렸죠. 이 상태가 2년에서 3년 지속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만 혈당은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100mg/dL에서 105mg/dL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는 경계선이니 조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 췌장세포는 매일 한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언젠가는 고장 날 수밖에 없죠. 3년차에서 5년차가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을 넘어서기 시작하는데 보통 105mg/dL에서 115mg/dL 사이를 오갑니다. 이 단계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처음으로 빨간 글씨가 나타나죠. 의사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말합니다.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 좀 하세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합시다. 일부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 생활 습관을 바꾸지만 대부분은 바쁘니까 나중에 라고 미룹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복 혈당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생활 습관 개선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거든요. 이 시기에 췌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베타 세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슐린을 쏟아내고 있지만 세포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UCLA 내분비대사 연구소의 2022년 연구를 보면 2단계에서 이미 베타 세포의 20%에서 30%가 기능 저하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목까지 떠안으면서 더 빨리 지쳐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포 안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며 세포 사멸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5년차에서 8년차 사이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혈당 수치는 이제 명백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복 혈당이 110mg/dL
데시리터에서 125mg/데시리터 사이를 오가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데시리터에서 180mg/데시리터까지 치솟습니다. 정상인은 식후 2시간 혈당이 140mg/데시리터 이하인데 말이죠.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5.7%에서 6.4% 사이로 나옵니다. 정상은 5.7% 미만, 당뇨병은 6.5% 이상이니까 딱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매합니다. 목이 자주 마르는데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고, 소변 횟수가 늘었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으며, 체중이 이유 없이 2kg에서 3kg 빠지는데 살이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2023년 연구팀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 5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중 62%가 최소 3가지 이상의 당뇨병 증상을 경험했지만 병원을 찾은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을 무시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돌렸죠. 이 단계에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절반 가까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버드 의대 조슬린 당뇨병 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당뇨병 전 단계 후기에 베타세포의 40%에서 60%가 이미 죽었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살아남은 세포들은 한계까지 몰린 상태입니다. 마치 10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8년차에서 10년차 사이 마침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베타세포의 60%에서 80%가 기능을 잃으면서 인슐린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공복 혈당이 126mg/데시리터를 넘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제2형 당뇨병 진단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시점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10년 동안 진행된 질병이 갑자기일 리 없죠. 단 증상이 명확해진 시점이 지금일 뿐입니다. 당뇨병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고혈당은 혈관과 신경을 직접 공격하는데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경세포의 절연막을 벗겨내며 망막의 미세혈관을 터뜨리고 신장의 여과 장치를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수조개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눈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실명하는데 한국에서는 당뇨병이 성인 실명의 1위 원인입니다. 국립암센터 안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당뇨병 진단 후 10년이 지나면 망막병증 발생률이 40%에서 50%에 달하고 15년 후에는 60%를 넘어섭니다. 초기에는 시야가 살짝 흐려지는 정도지만 방치하면 망막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생기며 결국 시력을 잃게 되죠.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천천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다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신장도 무너집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가 한국에서만 연간 약 8,000명입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새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의 48%가 당뇨병이 원인이었거든요. 투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회 병원을 가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평생 말이에요. 혈액을 뽑아서 기계로 걸러내고 다시 몸에 넣는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근육 경련을 경험합니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발도 위험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가락과 발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상처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발에 물집이 생겨도 느끼지 못하고 신발에 돌이 들어가도 모르며 발톱이 파고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죠. 상처는 고혈당 때문에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데 악화되면 괴사로 이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족부 절단율이 비당뇨병 환자보다 15배에서 40배 높습니다. 매년 한국에서만 약 5,000명에서 7,000명이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는 거예요. 심장과 뇌도 공격받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고 뇌졸중 위험은 1.5배에서 3배 높으며 심부전 위험은 2배에서 5배 높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10년 추적 연구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심근경색을 겪을 경우 사망률이 비당뇨병 환자보다
1.8배 높았고 재발률도 2.3배 높았습니다. 한번 심장마비가 왔다 살아나도 다시 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뇌경색을 겪으면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으며 재발 위험도 2배 이상입니다. 이 모든 합병증을 종합하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평균 수명을 약 8년에서 10년 단축시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역학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5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기대 수명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은 9.2년, 여성은 8.5년 짧았습니다. 흡연이 수명을 약 10년 줄인다는 걸 생각하면 당뇨병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단순히 수명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을 질병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국제당뇨병연맹 2023년 보고서를 보면 2050년 전 세계 성인의 약 20%에서 25%가 당뇨병을 앓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질병관리청 모델링을 보면 2050년 한국 성인 인구의 약 17%가 당뇨병 환자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약 50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증가하는 거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는 1.7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의료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자료를 보면 당뇨병 관련 연간 진료비가 약 3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는 합병증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망막병증 치료, 투석, 족부 절단, 심혈관 질환 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환자가 1.7배 늘어나면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계산한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감소, 조기 은퇴, 간병 비용까지 더하면 경제적 타격은 가늠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말이에요. 영국 뉴캐슬 대학의 다이렉트 연구는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는데 당뇨병 진단 6년 이내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체중의 10%에서 15%를 감량한 그룹에서 46%가 약물 없이 혈당을 정상화했습니다. 당뇨병이 사라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을 15% 이상 감량한 그룹에서는 86%가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관해란 약물 없이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거의 완치와 같은 의미거든요. 서울대병원 2023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 당뇨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식이요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진행한 결과 평균 12kg 감량한 그룹의 43%가 당뇨병 광태에 도달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당뇨병 진단 후 5년 이내에 개입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10년 이상 지나면 베타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잡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공복혈당과 당화혈 색소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BMI 25 이상의 과체중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m를 넘는다면 필수입니다. 검사 결과 공복혈당이 100mg/dl에서 125mg/dl 사이이거나 당화혈 색소가 5.7%에서 6.4% 사이라면 당신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극적으로 개선되거든요. 80kg이라면 4kg에서 8kg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5% 감량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58% 감소했습니다.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는 7% 감량과 주 150분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당뇨병 발병을 70% 예방했죠.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 빵과 면 대신 채소와 살코기,
과자와 음료 대신 견과류와 물을 선택하십시오. 분당 서울대병원 2024년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총 칼로리의 60%에서 40%로 줄인 그룹이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인 15mg/dL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35% 개선됐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 없이 음식만 바꾼 결과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직접 낮춥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주 3회에서 5회 30분에서 40분 걷기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식후 30분 이내 20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25mg/dL 낮았습니다.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하면 충분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시카고 대학 2023년 연구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과식을 유발하거든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올려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같은 방법으로 하루 10분만 스트레스를 관리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입니다.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막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뇨병 전 단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정상이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